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등 길이입니다. 기준이 되는 가슴선에서 뒷목뼈까지의 길이, 그리고 다시 가슴선에서 신체에서 가장 얇은 부분, 허리선까지의 길이, 이 두 개를 합치면 그게 바로 등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선이 조금 애매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허리선이며 어디를 어떻게 재야 맞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답이 있는 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와 모델리스트의 감각이에요. 디자인에 따라 허리선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조를 만들지 결정하는 거지, 누구도 여기가 허리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통 생각하는 허리선은 여성복에서 실루엣이 좁아지다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즉 다트의 분량을 반전시켜야 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허리선의 위치를 알았으면 가슴선 아래는 이미 평면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제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볼 게 없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넥라인을 보겠습니다. 드레이핑 과정에서 그려봤듯 넥라인은 입체와 평면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평면에서 그린 선이 입체에서도 거의 그대로 따라오죠. 더 깊게 파도, 옆으로 넓혀도 아무런 기술적 제약이 없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인 거죠. 단, 다트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요. 다트를 넘어가 이렇게 넥라인을 파도 문제는 없지만 이 남아있는 다트가 미관상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트를 아몰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다트는 대체 왜 잡을까요? 바로 날개뼈의 돌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평한 책상 위에서 종이를 놓으면 아무런 구김이 없이 잘 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 2D에서 3D가 되면서 감당해야 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결국 이렇게 구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구겨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구겨질 분량들을 미리 한쪽으로 몰아 최대한 예쁘게 구겨주는 거죠. 여기 어깨도 뾱하고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등판과 날개뼈는 어깨나 아몰에 비해 넓고 평평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생기는 여분을 잡아줘야 등의 입체감을 조형할 수 있죠. 물론 꼭 잡아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트를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만큼의 분량이 남을 뿐이에요. 몸에 밀착되느냐, 혹은 그 여분만큼 여유가 생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판과 뒷판의 연목점에서 나가는 어깨선의 시작 각도. 이 각도가 몸판에 어떻게 안착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트를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잡아가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느냐, 그 여유 분량의 조절이 모든 패턴 메이킹의 핵심입니다. 다음, 등 너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깨선이나 옆선은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등 너비는 평면의 수치가 입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만큼 그대로 눈에 보이죠. 몇 미리 차이로도 옷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좁혀도 옷 전체의 느낌이 아동복처럼 귀여워질 수 있고, 조금만 넓혀도 아빠 옷 빌려 입은 것처럼 어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소매가 달릴 때 이 등너비가 좁아서 뒤쪽으로 당기느냐, 반대로 넓어서 팔이 앞쪽을 향해 달리느냐가 팔의 운동성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안목점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안목점은 특히 여성복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위치이기도 하고 몇 미리만 달라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높이의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대체적으로 원래 원형보다 좀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목선 역시 드레이핑에서 봤듯이 제약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파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다만 채울 때는 목 위의 기울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분량이 부족해집니다. 단순히 평면에서 메우듯 채우면 주름이 생깁니다.
가슴 다트는 어깨 다트처럼 가슴의 돌출로 생기는 이 여유 분량을 잡아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잡아주느냐 그 양에 따라 아몰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다음 가슴 너비. 뒷판의 등너비랑 같은 이유로 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팔은 주로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넓어서 분량이 많으면 팔이 움직일 때 거슬릴 수 있습니다. 팔의 운동이 많은 방향은 조금 더 파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파면 팔을 뒤로 젖힐 때 앞판이 당겨집니다. 결국 많이 만들어 입어보고 혹은 입혀보면서 분량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수치보다 감각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패턴을 수정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파도 될까? 뭔가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한참을 허비하죠. 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파면 됩니다. 선을 그리고 자르고 입혀보고 조형이 필요하다면 다트를 잡아주고 여유가 필요하면 풀어주고 이게 패턴 메이킹의 전부입니다.